지금 뇌혈관 질환 관련해가지고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신경학적 검사라고 하는데요. 네. 집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뇌졸중 자가진단 말할 수 있어요. 절대적이진 않지만 이게 그렇죠. 도움이 된다. 전문가가 해야지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몇 가지 쉬운 검사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네, 네. 얼굴 표정 해보겠습니다. 양 입꼬리를 올려서 한번 웃어보세요. 네, 잘 되시네요. 어느 한쪽에 마비가 생겼다면 한쪽만 올라가겠죠. 네. 그리고 이마 주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쪽만 주름이 생긴다든지 편 마비가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손해 검사라고 영어로는 finger to nose라고 하거든요. 네. 본인 손가락으로 오른손으로. 코를 찍고 제 손을 네. 한번 빠르게 찍어보세요. 네. 자, 코를 먼저 찍고, 찍고, 네. 자, 다시. 네. 어, 잘하시네요. 네. 이 정도면 네. 잘하는 겁니까? 네, 손에 문제가 생기면 아까 맞아요. 이제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정교하게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어.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막 잘 못하거든요. 어. 손에 문제가 생기면. 그리고 텐덤 게이트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뇌졸중이 의심되는 환자분들한테 네. 한번 일자로 걸어봐라. 예, 예를 들어서 여기 일자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 예, 발을 이렇게 겹쳐서 이게 저는 지금 잘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집에서 간단하게 한 이런 검사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진단 검사 이제 병원에 왔을 때 보다 전문적인. 그렇죠. 네네네. 뇌 안에 구조를 확인하는 검사로 CT 검사, MRI 이런 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검사들이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혈관을 이렇게 보는 검사들이 있는데 자기공명 혈관 조영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뇌혈관 조영술, 뇌혈관이 어디가 막힌 데가 없는지, 뇌혈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검사고 그다음에 초음파로 경동맥 초음파랑 경부계 초음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네. 치료 방법도 우리 선생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뇌경색 환자분이 오셨을 때는 네네. 혈전 때문에 혈관이 막힌 거잖아요. 맞아요. 그 혈전을 녹이는 TPA라고 하는 약을 쓰는데 혈전을 못 녹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혈전 제거술이라는 카테터 같은 걸 혈관으로 넣어서 혈전을 끄집어냅니다. 네. 그래서 막힌 혈관을 뚫어주죠. 치료를 하고 나서 관리할 때 쓸 수 있는 약물들이 항응고제라든지 항혈소 반제 이런 것들을 이제 쓸 수 있습니다. 네, 뇌출혈의 치료로 수술 치료가 있을 수 있는데 지주막하 출혈이라든지 동정맥 기형이 네. 생겼을 때 수술을 통해서 그런 치료 방법들이 있고 1년의 치료 과정들이 다 끝나고 후유증이 남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뇌는 특히나 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뇌졸중에 조금 더 위험한지. 그 위험인자에는 나이 아마 55세 이후부터 10살씩 먹을 때마다 2배 정도 증가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혈압이 있을 때 당연하겠죠. 혈압이 높으니까. 네네. 네. 그리고 심장질환, 특히 심방세동. 네, 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렇죠. 그리고 당뇨 같은 경우에도 안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는데 혈당이 조절이 안 되면 이 혈관 내 내벽이 점점 이제 손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뇌졸중의 위험성이 더 증가하고요. 네. 그다음에 흡연 당연히 이제 상식적으로 다들 아실 것 같고 과음하시는 것. 그다음에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동맥경화를 더 촉진시키겠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콜레스테롤이 높다 보면 쌓이니까. 그렇죠, 쌓이니까. 네. 그리고 뇌졸중의 과거 병력. 그러니까 뇌졸중을 한 번 앓았던 사람이 한 번도 안 앓은 사람보다 뇌졸중에 다시 걸릴 확률이 높은 거죠. 전조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라고 못이 박힌 거는 좀 어렵고 네. 뭐 갑자기 발음이 좀 어눌해진다든지 네. 뭐 편마비가 온다든지 네. 뭐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신경학적 증상들이 발생하고 나서 요 증상들이 오래 가지 않고 1시간 이내로 보통 증상들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별거 아닌가 보다라고 넘길 수 있는데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하거든요. 한 절반 정도는 48시간 내에 뇌경색이 발생하고 10에서 20%의 환자분들은 3개월 내에 뇌경색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과성 허혈 발작의 증상이긴 하지만 어쩌면 전조 증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해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이 생긴 걸 수도 있으니까 그쵸.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응급실로 바로 가는 게 아무래도 조금 그렇죠. 좋다라고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모야모야병.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모야모야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뇌에는 혈관도 굉장히 복잡하게 뻗어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혈관 기형이 생기면서 작은 혈관들이 제대로 생성이 안 돼서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또 신기한 게 피가 가야 될 곳에 피가 안 가면 혈관을 만들어내거든요. 그쪽으로 피를 보내기 위해서. 그 작은 혈관들이 막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한 교수가 이 혈관들의 모양이 마치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그런 형상을 띠고 있다. 그래서 모야모야병이다. 이렇게 이제 지칭이 된 거거든요. 네네네. 네. 뇌졸중, 뇌혈관 수술, 후유장애 및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특히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골든타임을 3시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뇌경색은 3시간. 그렇죠. 근데 뇌경색이 발생했을 때 치료가 TPA라는 약을 쓰잖아요. 기억납니다. 근데 TPA라는 약이 효과가 있는 그 시간이 4시간 30분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자분이 병원에 도착해서 그거를 이제 약을 쓰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준비를 해서 약을 쓰는 데까지 효과가 있으려면 환자가 응급실에 3시간 전까지는 도착을 해야 여유롭게 이제 TPA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이제 3시간으로 보고 있는 경우고, 근데 카테터를 넣어서 혈전을 직접 제거하는 그런 혈전 제거술 같은 경우에는 6시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 두 가지로 이제 뇌경색을 치료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시간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뇌 손상이 생길 거고, 뇌 손상이 생기면 아무래도 혈전을 제거하고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후유증이 남겠죠. 그렇게 후유증이 남는 경우에는 재활 치료를 통해서 손상된 뇌 기능을 더 나빠지지 않게 치료를 받는 것이죠. 뇌가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위험 인자들을 잘 관리하셔서 예방하시면 뇌졸중의 위험에서 좀 벗어나서 일상생활을 좀 건강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선생님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의학사전 뇌혈관 질환 편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